얘기를 하러 왔는데요. 요즘 메타버스 얘기 많이 들으시나요? 네. 아, 솔직히 많이 안 들리죠? 뭐에 쫙 밀렸죠? 요즘 뭐 메타버스가 죽었느니 뭐 죽어가느니 막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묘비예요, 묘비. 팀 스위니가 누구냐면 에픽 게임즈 CEO예요. 거기 5월 10일 날 지난달이죠. 뭐라고 했냐면 The Metaverse is dead. 메타버스가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요. 그래서 Let's organize. 준비하자. 구성을 하자. 뭐를? An online wake. 온라인 추모식을 만들자는 거야. 뭐 하려고? So that we 600 million monthly active users. 자, 이게 6억이에요. 6억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들. 어디에?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많이 들어봤죠? 로블록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샌드박스, VR챗 이런 데 있는 이런 활성 사용자들이 뭐 할 수 있도록? can mourn, 애도할 수 있도록. 뭐에? its passing, 그의 죽음을. 여기서 그의 죽음이 누구예요? 그렇죠. 메타버스의 죽음을 함께 애도할 수 있도록 어디서? in real time 3D. 실시간 3D에서 이 6억 명이나 되는 월간 활성 이용자들이 이렇게 메타버스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추모식을 준비하자 이런 글을 띄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묘비명에 뭐라고 써있냐면 RIP Rest in Peace. 그러면 이건 뭐냐면 편히 잠드소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주인공은 누구예요? 메타버스. 그 다음에 산 기간은 2021년에서 23년까지 3년 살다간 메타버스를 추모하면서 이런 묘비를 올렸어요. 근데 이게 에픽게임즈 CEO가 이런 글을 올렸을 때 이게 진심일까요? 그렇죠. 자, 이전에 한 일주일 전에 미국의 경제 전문지 인사이더에 그런 컬럼이 올라왔어요. 이제 메타버스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퇴출됐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세계에 더 이상 메타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박글이에요. 아니 우리 지금 이용자들이 6억 명이나 되는데 이 6억 명이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다고? 안 한다고? 이렇게 올린 거예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말 3월에 이런 뉴스가 떴다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자, 뜨기도 전에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이안 무덤을 형상화한 건데 실제 이게 뭐 이렇게 저기 뭐죠? 벌룬처럼 이렇게 해놓고서 뜨기도 전에 추락 이렇게 이런 글이 실렸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글로벌 컨텐츠 기업인 월트 디즈니에서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디즈니. 거기서 1년밖에 안 됐대요. 1년밖에 안 된 메타버스 전략 부서를 해체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한 50여 명 되는 관련자들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을 시켰대요. 그리고 또 MS에서는 이 알트스페이스 VR 이 앱 서비스를 중단했는데 이 앱은 실제 아바타들이 들어가서 뭐 대화도 하고 게임도 하고 파티도 하고 하는 그런 SNS 앱인데 MS에서 2017년도에 많은 돈을 주고 인수한 그런 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하고요. 또 메타에서는 작년 11월에 한 11,000여 명을 해고를 했어요. 근데 올해 한 10,000여 명을 더 추가로 해고를 하겠다 하면서 거기에 메타버스 엔지니어들도 거기에 많이 포함을 시켰대요. 그러면서 2월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 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막 연설을 하는데 AI, 인공지능은 28번이나 언급을 했는데 메타버스는 몇 번? 7번밖에 언급을 안 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메타에서 아주 호기롭게 만든 호라이즌 월드라는 요것도 작년 말 기준으로 한 이용자가 월간 이용자가 한 50만 명 이상 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30만 명에도 못 미쳤다고 하고요. 또 여기 이 가상 세계에서 토지나 건물을 사고 팔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의 이 부동산 가격이 작년 대비 90%가 하락을 했대요. 그럼 작년에 100만 원에 판매를 했으면 올해는 얼마? 10만 원에 판매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점점 이제 사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튜 볼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 책 저자이면서 또 투자가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메타버스에 대한 거품이 사그라든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발전이나 메타버스에 대한 연구가 아예 진전이 없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고서 5월에 랜데믹이도 통신 3사가 메타버스를 아주 열심히 구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신 3사 어디죠? 우리나라 통신 3사 SK, KT, LG. 이 통신 3사가 지금 이제 우리가 5G를 지금 상용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5G 상용화하면서 여기서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암호화폐 또 NFT 이런 거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메타버스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지금 많이 이거 노력을 거기다가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프렌드, SK에서 만든 이프렌드. 자, 친구들 불러서 여기 파티하는 모습이죠. 자, 이런 거를 지금 새로 도입을 했는데 이프렌드에서 이렇게 이프홈을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이프홈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하고 KT에서는 AI 적용한 지니버스를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LG U+에서는 대학 전용 유버스, 요거는 그냥 시설을 마련해 놓고 기반 시설을 마련해 놓고 어느 대학이든 원하는 대로 자기네 특성에 맞게 입학식이든 졸업식이든 취업 상담이든 강의든 여기 와서 쉽게 구축을 하고 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이제 새로 키스토피아를 세상에 내놓으려고 지금 시험 버전을 열심히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업체마다 낙인 효과, 한 번 익숙해지면은 잘 다른 데로 옮기지 않는 그런 효과를 노리면서 지금 여기 한참 메타버스에 한참 많이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10대, 20대 이런 친구들의 소비 패턴도 파악하고 또 데이터도 직접 확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씩 잠깐 살펴보면 자, SK에서 만들었다 그랬죠. 2021년도에 출시를 했는데요. 자, 이프미. 요거는 거기에 나오는 아바타 이름 이프미인데 여기에 옷 같은 거를 다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옷을 갈아입어요. 저예요. 이번에 새로 또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또 이프홈을 여기 서비스를 넣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 이게 나만의 우리 집이에요. 제 집이에요. 제 집 앞에 이렇게 제가 딱 서 있죠. 제 집인데 제 집을 제가 마음껏 꾸밀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저는 집 안을 꾸미지 못했어요. 근데 집 안에 들어가면은 진짜 멋지게 계단으로만 올라갈 수 있고 다락방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거기를 아까 그 친구들처럼 열심히 자기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거, 관심사라든가 자기가 활동한 거 이런 것들을 글로도 올리고 사진 찍는 것도 올리고 동영상도 거기다 올리고 해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친구들한테 좋아요 이런 거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SNS 역할을 하는 거죠. 해외 이용자들과도 교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프스퀘어는 원래 있었죠. 요거는 최대 131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큰 공연이라든가 강연도 열리고 국제 행사 등도 여기서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자가 현재 49개국에 지금 런칭이 돼 있고 앞으로는 또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프렌드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챗봇 에이다도 이미 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을 결합해서 비서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이버스라는 이 메타버스를 구축을 하면서 그 속에 AI 비서 시스템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럼 비서 하니까 우리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 악토. 김비서. 그렇죠. 김비서 시스템. 그러면 우리 의사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김비서가 뭐 해준대요? 그렇죠. 우리 뭐 전등도 갈아주고 또 택시도 불러주고 맛집도 찾아주고 이렇게 한다 그랬죠. 여기도 실제로 택시도 불러주고 그런 AI와 결합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SK였고요. 자, KT에서는 요 지니버스. 자, 요거는 현실을 그대로 옮긴 가상세계라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요 지니버스는 내가 요거를 지니버스 이제 딱 들어가면은 주소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주소를 대강 입력하면은 나한테 이런 도면을 줘요. 그러면 여기에 뭐 방, 거실, 화장실 이런 게 다 있어서 여기를 또 내가 꾸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꾸미고서 누구를 초대를 하냐면 내 주소록에 있는 친구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개방형 메타버스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여기서는 실제로 내가 현실 세계의 나의 지인이 이 메타버스 상에도 내 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원이 확실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도 이렇게 초대를 할 수 있고요. 또 AI와 결합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감정을 이렇게 텍스트로 입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와서 우울해 그러면은 실제로 비 내리는 배경을 넣어주고 내 아바타가 그런 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AI가 이렇게 같이 AI가 접목돼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이번에 이제 KT의 융합기술원 주변에 있는 카페를 시험적으로 그 메타버스 안에 그대로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연구원이나 이제 직원들이 가서 아바타로 가서 그 카페에 가서 메뉴를 보고 음료도 고르고 샐러드도 고르고 고르면 그게 바로 연동이 돼서 바깥에 있는 실제 카페에 그게 주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서 바로 결제만 하고 음식을 수령해 올 수 있는 거죠. 약간 배달앱 같은 그런 서비스까지.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시험적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잘 되면은 일반인들한테도 공개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LG에서 아까 유버스뿐만이 아니고 요거 LG U+에서 키스토피아를 이제 내놓을 건데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지금 베타 시험 버전이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올 3분기에 나올 예정인데 여기 알파 세대 하면은 2010년도 이후에 출생한 친구들, 아주 어린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이 이 AI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퀴즈도 풀고 이렇게 하면서 학습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AI 친구도 어떤 친구들이냐면 네 친구가 있는데 유삐라는 친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안녕, 나는 누구야? 너 이름은 뭐야? 이렇게 아이가 들어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핑키라는 친구는 퀴즈를 내줘요. 아이가 들어가면은 퀴즈를 내주면 퀴즈를 맞추면 포인트도 주고 막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코니는 끝말잇기 가면은 끝말잇기 나랑 해볼까? 이렇게 해서 끝말잇기를 하고 또 홀맨은 영어 내가 모르는 영어 단어를 물어보면은 영어 단어가 뭔지 영어로 뭔지 대답을 해줘요. 문장도.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키스토피아 중앙광장에는 최대 100명까지 수용을 하면서 이 안에서 뭐 캠핑도 하고 눈싸움도 하고 춤도 추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즐겁게 놀 수 있고 또 테마별 이 공간에서는 동물원 또 공룡월드 같은 이런 거를 구축을 해놓고 아이들이 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아직 이제 시험 버전이긴 한데 얘가 이제 코니 아까 끝말잇기 AI 친구라 그랬잖아요. 말을 딱 걸어요. 난 끝말잇기 대장 코니. 나와 끝말잇기 대결을 하고 싶으면 끝말잇기 시작. 먼저 시작해. 고유 명사나 사전에 없는 단어는 안 돼. 호박, 박빙, 빙수, 수수깡. 수수깡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모르겠어. 먼저 시작해야지. 깡패 그렇죠 깡패. 뭐든지 영어로 바꿔주는 홀맨이야. 동물원은 영어로 뭐야? 동물원. The zoo. 공룡은 영어로 뭐야? 공룡. Dinosaur.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효과냐면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얘들아 여기 봐 공룡은 영어로 다이너스야 따라해봐 다이너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하고 아이가 가서 막 다니다가 공룡이 뭐지? 그리고 가서 물어보는 거하고 학습 효과가 어느 게 더 크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궁금한 걸 물어봐서 바로 해결하는 게 학습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습 효과를 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여기 들어갈 때 거기 들어가지 마 말릴까요?
아니죠. 가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앞으로 내놓으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메타버스가 지금 이제 자꾸 밀리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메타버스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서 나 메타버스 새로운 거 뭐 좀 강의할 거 뭐 있을까 하고 찾다가 이런 걸 찾았어요. 자, 하도 고마워서 기사 이름까지 넣어줬어요. 자, 여기에 나온 첫 번째 기사가 뭐냐면 우리는 메타버스를 포기하지 않는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누가 한 말일까? 아까 먼저 기사에서 얘네 메타버스 뭐 이름까지 바꾸더니 메타버스 버리는 거 아니야? 어디죠? 그렇죠. 마크 저커버그가 한 말이에요. 우리 메타버스 포기하지 않아. 우리가 메타버스 철수한다고? 이런 추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야. 우리는 AI를 활용해서 메타버스에 더욱더 주력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 하반기, 아직 올이죠. 올 하반기에 차세대 VR 디바이스를 내놓을 거라고 공개됐어요. 이름하여 메타 퀘스트 3예요. 가격도 아주 착해요. 499불. 우리 돈으로 하면은 60만 원. 한 55만 원, 6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그래도 우리한테는 아직 만만하진 않지요. 그래도 내가 저걸 살까? 그런데 이제 이따 보시면 이게 왜 착한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마크 저커버그 얘기가 나왔고요. 자, 또 하나는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보면은 현실, 광장, 공원이죠. 공원인데 거기에 뭔가 뭐 가상의 무슨 동물들이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자, 이게 뭐냐면 가상의 애완동물이에요. 우리가 VR 가상할 때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고양이도 불러오고 뭐 백상아리도 불러오고 했었잖아요. 자, 그런 식의 요거를 지금 나이언틱은 포켓몬고를 만든 회사거든요. 그 나이언틱에서 아주 어울리게 요거를 VR 증강현실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를 결합해서 요거를 만들었는데 언제 만들었냐? 5월 9일날 출시를 했는데 벌써 50만 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저도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제 아이 이름은 초록이에요. 초록이를 저도 기르고 있거든요. 아직 많이는 못 길렀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러서 산책 나갈 때 같이 산책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사라졌어요? 새 친구를 만났네요. 자, 여러분도 부담 없이 한 마리 길러보고 싶은가요? 제 거는 이렇게 예쁘진 않아요. 이렇게 색깔 예쁘진 않고 처음에 이거 딱 들어가면은 알이 3개가 딱 보여요. 알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종이 달라져요. 저는 이제 하나를 선택했는데 온통 초록색. 그래서 초록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아주 부담 없잖아요. 이거는 요즘에 애완견 하나 기르려면은 경비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요거 딱 다운로드 한번 받으면 내 애완견 기를 수 있으니까 기회 되면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 하면은 메타버스는 이제 말할 수 있다. 자, 메타버스는 뭐와 뭐이?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그렇죠. 우주, 현실을 뜻하는 유니버스. 요게 만들어진 합성을 하랬죠. 메타버스, 가상세계. 이 가상세계는 가상과 현실이 동떨어진 게 아니고 상호작용하면서 점점 진화해서 이것이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그랬어요. 그 안에서. 그런데 아직은 굉장히 초기예요. 이게 메타버스가 세상에 아직 나올 준비가 아직 덜 컸는데 막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세상에 나오게 됐다 그랬죠.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나왔어요.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오류도 있고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짝했다가 이제 메타버스 코로나 끝나니까 이제 메타버스 더 이상 얘기 안 하네. 이제 죽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금 초기에는
아까 보면은 통신 3사에서 뭐 이프랜드, 지니버스, 또 뭐 키스토피아, 또 아니면 뭐 해외 저기 보면은 로블록스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독립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다 융합이 되면서 기능이 통합된 형태로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앞장서는 이 플랫폼이 컴투버스라. 이 컴투버스는 이렇게 웹3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을 만들어 놓는데 여기 섬이잖아요. 섬. 이런 섬을 9개를 구축을 한대요. 근데 이 섬이 지금 보면 이거 그냥 자그마한 섬 하나네. 근데 이 섬 9개를 합치면은 우리 현실 세계에 축구장 3,200개를 합친 넓이라고 해요. 굉장히 큰 규모로 이거를 지금 시설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여기 회사의 대표 이경일 대표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메타버스의 포털이 되겠다. 그래요. 자, 우리 포털 사이트 하면은 네이버 같은 건 우리가 거기서 많은 걸 하잖아요. 뭐 하죠? 검색도 하고 메일도 주고받고 또 카페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쇼핑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포털 사이트처럼 메타버스의 포털 사이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이름도 벌써 줬어요. 메타 브라우징이라고 이름도 지어서 지금 열심히 여기서 이제 기반 시설 하면은 일단 여기 이제 해서 뭐 도로든 광장이든 기본적으로 뭐 KT나 아니면 이런 관공서 같은 것도 거기 이제 들어오고 그러고서 원하면 뭐 개인이나 기업이나 기관들이 원하면 여기 와서 메타버스를 구축을 하고 그런 툴도 제공을 한대요. 그래서 쉽게 여기서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상호 교환할 수 있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메타버스가 여러 이렇게 널려 있는데 여기 가서 내가 여기도 한번 들어갔다 보고 여기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둘러보는 거예요. 브라우징. 여기도 한번 건드려보고 제가 언제 한번 그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거기서도 그 안에 보면은 그 안에서 학교도 다니고 뭐 파티도 하고 그 안에서 다 일도 하고 다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안에서 이렇게 일도 하고 또 잠깐 쉬면서 또 친구도 만나고 쇼핑도 하고 은행 볼 일도 보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아바타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가까이 가면은 그 사람의 진짜 얼굴도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 핵심 기술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VR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이거죠. 요거는 이제 아까 디바이스 요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요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HMD Head Mounted Display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쓰면은 완전히 여기가 딱 가려지는 거예요.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서 그 속에 완전히 몰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걸 착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내 앞에 커다란 모니터가 나타나서 그 모니터에 있는 그거를 내가 이제 보고 그게 이제 진짜 세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이렇게 요거는 메타에서 만든 메타 퀘스트 프로거든요. 아까 이제 메타 퀘스트 3 이제 시판할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이미 나와 있는데 요거를 쓰고 24시간을 견뎌본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가요? 자, 이거 기기 착용하고 24시간. 우리가 24시간이라면 24시간 안에 뭐 하세요, 여러분? 별거 다 해. 별거 다 해야 되죠.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 그렇죠. 밥도 먹어야 되죠. 잠도 자야 되죠. 또 놀아야 되고 또 일에 일도 해야 되고 우리 24시간에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절대 벗지 않고 얼마나 대단하게 저기를 하냐면
밤에 잘 때도 혹시 이게 벗겨질까봐 자기도 모르는 새 테이프를 칭칭 동여매고 자요. 샤워하러 들어갈 때도 여기 이게 비닐 캡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샤워를 하고 음식도 주문해서 먹고.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이게 어떤 이렇게 컴퓨터와 연결돼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컴퓨터예요. 이 안에서 인터넷도 연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왜 메타버스가 차세대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요거 지금 따로 이게 컴퓨터잖아요. 우리가 이걸로 은행 볼 일도 보고 뭐 검색도 하고 다 하잖아요. 컴퓨터 따로 연결 안 해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를 쓰면은 그 안에서 선택하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그게 이제 콘텐츠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 JJ라는 예명을 쓰는 이 친구인데 뭐 별거 다 해요.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그랜드 캐년도 가보고 한국의 울산바위도 와보고 정글에도 들어가보고 낚시도 하고 또 그러다가 배가 고파서 뭐 점심도 시켜 먹고 그 안에서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안에 이제 다른 곳에 들어가서 막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춤도 추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해요. 자 그거를 제가 많이 담으려고 하여튼 부분을 뭐 이렇게 편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보세요. 네, 지금은 1시 11분인데요. 제가 이 헤드셋을 착용해 앞으로 24시간 동안 메타버스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이 메타버스의 기능을 통해서 제가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좀 곳들을 한번 여행해 볼게요. 정말 이것만 괜찮으세요? 있으면 세상 어디를 다 가볼 수 있겠다. 정글에 가서 과일 먹었다가 죽기도 하고 잠깐. 어떻게 먹냐? 잘 낚시. 먹더라고요. 저희가 낚시는 메타버스에서도 쉽지가 않네요. 완성됐습니다. 그림도 막 생각처럼 그리고. 나오진 않았는데 나무고 저기 안에 있는 거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가상현실에서 지금 한 5시간을 보내봤어요. 이제 뭐 저녁 먹을 시간도 됐고 이 헤드셋 안에서 우버로 저녁을 시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드셋 안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버도 시킬 수 있고 신기하네요. 네, 좋아했습니다. 또 메타버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멀티플레이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re you Korean? 안녕? 일본? 일본인들과 낚시에 방송하세요? 네,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 좋다. 박수! 와! Guys, it's time for you 잠깐 이제 to go. 춤추고 막 얘기하고 놀다가 You 이제 date, and I love you, Yusaku, and Miss Pancake, I love you too. You look so delicious. 아 역시 테리가 좀 살 것 같네요. 자 아침 식사도 자기가 이제 만들어 먹고. 안녕하세요. 네. 네 여기서 보니까 왜 이렇게 반갑냐? 안녕. 회사에서 보자. 안녕. 네 이렇게 헤드셋을 쓰고 24시간 동안 메타버스를 잠시나마 맛볼 수가 있었는데요. 잠시 미팅을 하다가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는데 지금은 2시입니다. 헤드셋 한번 벗어보겠습니다.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세상은 저희가 정말 생각하는 대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경험한 하루가 완벽한 메타버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메타버스의 세계로 점점 가고 싶은 확실한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 만할까요? 대단하죠. 진짜 대단한 실험 정신이죠. 근데 24시간은 좀 무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영화 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게 디바이스가 이제 좋은 디바이스 안에 이제 그런 콘텐츠가 들어가면은 비행기 같은 거 탈 때 그런데 정말 여기 딱 몰입해서 이거 딱 쓰고 뭐 3D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겠죠. 이제 소리도 그렇고 제가 깜빡 잊고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이게 2가지를 이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친구가 방에서 있잖아요. 방에서 막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삼각대를 세워놓고 아니면 이제 다른 조력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찍고 그 모습을 찍으면서 이 사람이 직접 이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거를 촬영을 한 거예요. 그거를 편집을 해서 이제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자기가 보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라고. 자,
굉장히 아주 새로운 시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VR을 지나서 이제 AR 증강현실이잖아요. 증강현실은 뭐라 그랬죠? Augmented Reality. 이거는 자, 이런 뭐 간단하게 이런 선글라스 같은 거 아니면 홀로렌즈나 뭐 휴대폰 이런 걸로 해서 현실 세계 위에 뭔가 덧붙이는 거라 했잖아요. 위에 뭔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만약에 제가 AR 글라스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보이면서 여기에 뭔가 지난번에 나타난 것처럼 백상아리도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증강이잖아요. 근데 이 증강을 가지고 정말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런 기술 대단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서 어느 기업에서 노트북을 만들었는데 이 노트북이 AR 노트북이에요. 노트북이 모니터가 있잖아요. 모니터 크기에 따라서 15인치, 17인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든 노트북이 AR 노트북이에요. 모니터가 없어요. 그냥 노트북을 딱 펴고 안경을 딱 쓰면 내 앞에 모니터가 딱 나타나요. 증강으로. 그러면은 제가 평소에 이제 저도 강의 준비를 하려면 볼 게 많잖아요. 영상도 이미지도 찾아야죠. 영상도 찾아봐야죠. 사전도 찾아야지. 기사도 검색해야지. 하다 보면 창을 여러 개로 열어놓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래서 저는 노트북 하나, 데스크탑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데 한 6개가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 찾고 여기서 영상 찾고 여기서 기사 찾고 그러면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눈앞에 딱 이렇게 한 6개 모니터가 그것도 큰 모니터가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AR이었고, 이제 AR이 조금 더 발전을 하면은 이제 뭐가 되죠? AR에서 MR, Mixed Reality, 혼합 현실이 나오잖아요. 자, 혼합 현실 드디어 이제 뭐가 나왔냐? 애플에서 자, 이게 애플 마크잖아요. Worldwide Developers Conference 2023에서 얼마 안 됐어요. 6월 5일 날 이 키노트 발표를 하는데 거기서 이게 항상 애플은 뭔가 발표를 하려고 그러면 앞에 굉장한 기술을 쭉 얘기를 하고서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더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 애플 CEO 팀 쿡이 딱 그래요. 이게 총 키노트 발표가 2시간 6분 동안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뭐 개발자들이 이 발표자들도 나와서 굉장히 너무너무 미리 준비를 하고 옛날에 스티브 잡스가 이거 프레젠테이션 한 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걔네들은 굉장히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굉장히 리허설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레젠테이션이 거의 완벽하게 너무너무 재밌게 하는데 1시간 20분 동안 뭐 맥북이나 뭐 저기 아이폰이나 OS 뭐 이런 거 막 그동안에 자기가 기술 개발한 자기들이 한 거를 쭉 1시간 20분 동안 딱 소개를 하고 팀쿡이 딱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It's already been a big day. 자, 여러분들 오늘 아주 놀라운 소식 이미 많이 들으셨죠? But we do have one more thing. 이러면서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를 보냐? 딱 이걸 딱 보여줘요. 자, 우리 이거 드디어 나왔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 이러고 딱 나와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거는 이제 배터리인데 배터리 말고는 딱 이거 하나예요. 이 디바이스 하나. 근데 디바이스라고 안 해요. 얘네들이 이거를 컴퓨팅. 자, 컴퓨터라고 하는데 무슨 컴퓨터냐? 스페이셜 컴퓨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팀쿡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전에 맥북으로 퍼스널 컴퓨팅 시대를 열었죠.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 전에 개인 컴퓨터 쓴다는 생각을 못할 때 그 애플에서 딱 맥북을 내놓으면서 이제 우리가 퍼스널 컴퓨팅 시대를 지금 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뭐라 그랬죠? 우리가 모바일 컴퓨팅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걸 딱 내놓으면서 뭐라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스페이셜 컴퓨팅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래요. 스페이셜 하는 공간이거든요. 공간.
그래서 그냥 공간 활용 컴퓨터라고 그래요. 이게 그냥 뭐 VR 기기, MR 기기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주 교만하게 the most advanced personal electronics device eve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이런 기기는 없었다 이렇게 딱 아주 자신만만하게 내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3D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구현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눈, eyes, hands, voice. 자, 아까 우리가 메타 퀘스트 프로 보면은 이게 컨트롤러가 있어요. 이것도 쓰고 손에 이렇게 컨트롤러를 쥐고 그 안에 있는 걸 이렇게 이제 선택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컨트롤러가 없어요. 컨트롤러가 없이 딱 이것만 쓰면은 내가 손으로 밑에서 이렇게만 해도 얘가 딱 알아서 다 펼쳐주고 선택해주고 또 내가 말로 얘기해도 눈앞에 펼쳐지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안에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센서도 들어있고 마이크도 들어있고 다 이 안에 AI와 접목돼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걸 발표하면서 특허를 무려 5,000개 이상을 신청했대요. 여기 그러니까 이 안에 그런 기술이 다 집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요 렌즈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크기가 한 3.5c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에 우리로 말하면은 그 4K 이 TV 한 100인치 되는 그 TV가 여기에 집약돼 있다고 그런 기술력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대요. 그래서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자, 가격이 3,499불인데 그래서 아까 제가 메타 퀘스트 3가 499불 착한 가격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 45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애플 사용자들은 아이폰 아무리 비싸도 아이폰으로 갈아타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걸 쓰니까 분명히 애플의 충성도 높은 그 소비자들은 이걸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 또 특히 뭐가 접목이 되냐면 아까 월트 디즈니 있죠. 디즈니 플러스가 여기 접목이 돼요. 그러면은 영화를 진짜 뭐 정말 굉장히 그런 애니메이션을 여기 볼 수 있다 그러면 저도 조금 여유 생기면은 사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미국에 가서라도 사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저 가격에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렇게 모니터, 이렇게 큰 모니터 앞에 팀쿡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발표를 하는지 한번 잠깐 들어보실게요. Introducing Apple Vision Pro. Vision Pro is a new kind of computer that augments reality by seamlessly blending the real world with the digital 컴퓨터라고 world. 하죠. It's the first Apple product you look through and not at. Vision Pro feels familiar, yet it's 이게 MR이기 entirely 때문에 new. 현실 You 위에 can see, 올라가요. hear, and interact with digital content just like it's in your physical space. And you control Vision Pro using the most natural and intuitive tools, your eyes, hands, and voice. With Vision Pro, you're no longer limited by a display. Your surroundings become an infinite canvas. Use your apps anywhere and make them any size you want. Capture photos and videos and relive your most important memories in an entirely new way. Watch your movies, shows, and sports, and immerse yourself in games on a giant screen surrounded by spatial audio. And connect with people as if you're sharing the same space. 그래서 절대로 메타버스나 뭐 무슨 기기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컴퓨터라고 소개를 해요. 이 안에서 이 컴퓨터로 이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쓰면은 그냥 현실 세계 위에 이 모든 공간이 다 모니터로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실은 애플에서 이거 MR 글래스 나온다고 벌써 몇 년 전부터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걸 보고 이거 소개된 거 아직 시판은 아니에요. 시판은 내년 초부터 할 건데 이제 이걸 보고 저도 애플에서 혹시 이렇게 아까 AR 글라스, 선글라스형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이거는 VR 디바이스처럼 나왔잖아요. 근데 워낙 여기에 많은 기술이 들어가고
그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무튼 기대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메타버스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야 이러면서 이게 이제 뉴스인데 여기 날짜를 살짝 넣었어요. 5월 29일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거 코로나 때 찍어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얼마 전에 나온 뉴스예요. 흔하지는 자, 영국. 않습니다만 가상 수업자네. 공간 메타버스에서 수업을 하는 학교나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 학생들이 모여있는 영국의 한 전통적인 학교에서도 메타버스 수업이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재웅 기자. 이렇게 실제 이제 수업에서 대면 수업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영국 런던 서쪽 외곽에 있는 19세기 빅토리아풍의 사립학교입니다. 영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24개 나라 80여 개 학교에서 온 학생들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그대로 메타버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메타버스 운동장에서 태양계와 행성들, 별과 위성들에 대해 자세히 배웁니다. 이어진 생물학 수업은 학생들을 더욱 몰입하게 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현장을 찾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구석진들의 장난감이 됐을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메모들을 직접 만져보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두상이나 로제타 스톤에 적힌 고대 이집트어도 마치 현장에 있는 듯 볼 수 있습니다. 미술 시간에는 굳이 박물관을 가지 않고도 쥔주 귀걸이를 한 소녀, 고흐의 별 해는 밤이나 자화상 등 명화들을 마주합니다. 자, 마스크 쓰지 않은 거 보니까 지금 맞죠? 엔데믹 이후에.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메타버스 자꾸 메타버스가 밀려서 이제 챗 GPT 또는 인공지능에 밀리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전문가들은 그래요. 메타버스가 생성형 AI와 만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해요. 그래서 뭐 빅뱅 이런 효과도 나올 거고 그래서 인터넷 다음 세대가 메타버스가 될 거라고 이게 지난주에 이렇게 메타버스 엑스포가 열렸거든요. 코엑스에서. 그래서 이거 잠깐 소식 전할게요. 자, 이게 생성 AI 서밋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전시가 됐는데 아무튼 여기서 발표도 하고 네, 제가 이거 이승환 연구원 이분 비디오 많이 봤거든요.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성 AI가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 왜냐면 말만 하면은 배경도 나오고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훨씬 더 메타버스 생태계 이게 진화가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잠깐 장면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전시회도 하고 그런 발표도 하고 했어요. 전시회는 이제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열려서 220개가 서로 참여하셔서 대략 240개 정도 사실 홍보하는 것 같이 인쇄를 하고 있어요. 올해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 이제 롯데 칼리버스. 너무나 많은 분이요. 작년 말부터 생성 AI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셔서 이 생성 AI가 메타버스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책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머리가 좋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기술력이 좋아서 여기 바이어들이나 투자가들이 많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세상에 나온 기술은 쉽게 사라지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어느 곳에선가는 이렇게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섣불리 이게 메타버스가 이제 뭐 코로나 끝났으니까 이제 메타버스 뭐 누가 하겠어?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다방면에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